신재위원, 어제도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루긴 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면서 좀 화도 내시고 네. 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. 네. 이 남편이 아내를 베트남에서도 폭행했다, 뭐 이런 새로운 사실들도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. 네,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짚자면 이 남편 A 씨는 이 결혼 자체가 세 번째 결혼이었다라고 합니다. 네. 이 세 번째 결혼에 회사에서 베트남 피해 여성인 이 여성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엔 내연 관계였었던 거예요. 근데 내연 관계 사이에서 임신을 했었고 임신을 한 것을 베트남 여성이 이 A 씨에게 말하자 A 씨는 아들인지 확인해보고 아들이면은 애를 지워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전 부인 사이에서도 아들이 각각 한 명씩 있어서 아들이 이미 두 명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 여성분은 내가 아이를 나라도 혼자 키워야겠다 싶으셔서 베트남으로 넘어가셨던 거예요. 그게 3년 전, 약 3년 전입니다. 그래서 2년 동안 베트남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길렀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에 아이를 한국인으로 기르고 싶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네. A 씨와 함께 이제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4월쯤에 친자 확인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다시 갔다라고 해요. 근데 그때 잠깐 이 베트남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에 격분하여서 그때 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네. 첫 폭력이었다라고 합니다. 네. 이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은 이 마치 남편이 나를 샌드백처럼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. 네, 베트남 온라인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 남편이 과거에 권투 연습을 해가지고 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샌드백을 치듯이 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만약 참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. 맞을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날 결국에는 이 폭행으로 인해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. 이 친구들도 본인의 어떤 친구들도 남편에게 많이 맞았지만 한국말이 서툴고 또 경찰이 한국인이라서 이 필리핀 여성들, 이주 여성들을 이 말을 믿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네.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사실은 폭행 피해 받은 것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. 네.